5월 1일 근로자의 날 직원이 만약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이라도 어르신을 돌보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쉬게 할 수 있나요? 이거 만약 일했다고 하면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이런 연락 올해에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도 매년 이맘때면 전화기에 불이 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줘야 되느냐, 쉬면 돈 줘야 되냐, 이런 거 헷갈리시죠? 제가 쉬지 않아도 괜찮은지, 뭐 일했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아마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예전에 다룬 적도 있어서 아마 아실 텐데, 오늘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진하게 한번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노는 날이 아니라 일을 안 해도 하루치 월급은, 하루치 일당은 나가는 날이란 그런 뜻입니다. 포인트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당도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가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뭐 근로자 날 같은 경우는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상 근무를 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유급으로. 그래서 근로자들, 우리 다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월급제, 사례 첫 번째는 월급제 간호사 김 선생님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원 일당이신 분이다. 그러면 5월 1일 날 쉬면 어떻게 되냐, 이분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월급에 그 일당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가 그냥 나가면 됩니다. 쉬더라도 월급 나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5월 1일 날 출근을 한다, 그러면 기본 월급에다가 추가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10만원 일당, 거기다가 휴일 근로수당 5만원 추가로 해서 총 15만원을 월급외로 받게 됩니다. 월급제는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 월급에다가 일한 만큼 수당을 주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50% 가산수당을 주면 되는 거예요.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크죠. 두 번째 사례 좀 어려운데, 이게 시급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시급자 요양보호사 박요양 선생님이 시급 12,700원, 그리고 총시급이 12,700원이고 3시간 일하는 분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조금 급여 계산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방문요양에서 시급 요양보호 선생님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12,700원을 시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 전체가 다 유급 휴일에 대한 대상 수당이 되는 건 아니고 구성 항목을 뜯어봐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2,700원인데 구성 항목이 기본 시급 1,030원, 주휴수당 2,010원, 연차수당 뭐 660원,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서에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쉴 때는 기본 시급에 평소에 일하던 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쉰다고 하면 유급 휴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다가 1,030원인데 그냥 만원만 계산할게요. 그러면 만원 곱하기 3시간 일을 해도 3만원의 급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데, 쉬어도 받는 기본은 원래 똑같이 받는 겁니다. 쉬든 안 쉬든 3만원은 그냥 받는 거죠. 정확하게는 3090원이죠 13,700원씩이니까. 근데 만약에 5월 1일날 일을 했다, 여기다 이 3만원 받는 거 플러스 휴일에 일을 한 가산수당까지 해서 휴일수당, 뭐 실제 일을 한 수당 100%, 가산수당 50%에서 150%가 더 추가로 나오는데, 시급이 만원이라고, 이제 그 12,700원 중에서 만원이 기본 시급이라고 치면 그 150%가 3시간 150%하면 45,000원이 되죠. 거의 45,000원에 주휴수당 2,010원, 나머지 660원까지 총 77,67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시급이 12,700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2.5배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기본 시급, 총 시급이 아니라 주휴 이런 거 빼고 기본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다가 계산을 해서 기본 쉴 때 100%, 거기에 플러스 150% 해서 일을 하게 되면 250%까지 받고 거기에 플러스 주휴수당, 뭐 연차수당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전체 곱하기 3배는 2.5배는 아니에요. 물론 가산이라고 해서 5월 1일 날 만약에 선생님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수가에다가 50%를 가산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급여가 요거보다 더 넘어가는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기관에서 이걸 부담을 하게 되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보상휴가로 이걸 줄 수 있나요? 돈 말고 보상휴가로 따로 대체해서 줄 수 있나요? 뭐 보상휴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예, 그날 일한 시간에 실제 8시간을 일을 했다면 1.5배, 12시간짜리 대체 유무,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의 대체 유무로 보상휴가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지금 1.5배라고 했잖아요. 5월 1일 날 일을 했다고 해서 5월 2일로 그냥 대체한다, 하루로 대체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상으로 1.5배 보상휴가를 준다. 그런데 이제 공단 청구할 때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기준근무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인데요. 5월 1일 날 근무를 하고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청구상 어려우니까 하루는 휴가를 대체하고 50% 정도는 수당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한 번에 요양원하고 주간부 방문량 다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좀 나뉘는 것 같아서 기간별로 대표님이 꼭 알아야 될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방문요양센터 먼저. 요런 사례가 있겠죠. 원장님, 어머니가 저희 5월 1일 날에도 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휴무 권고를 많이 하는데 보호자한테 사전 안내해서 5월 1일 얘기를 해도 보호자가 어쩔 수 없다, 좀 어떻게 와달라, 이렇게 해주는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1.5배 수당을 추가 지급을 해서 기본 시급 대비해서 2.5배, 그러니까 원래 쉬어도 되는 1배 플러스 1.5배까지 2.5배의 기본 시급 더하기 주휴수당 플러스 다른 추가적인 뭐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줘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간보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하면 5월 1일 날 휴원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 또한 뭐 계속 나온다 그러면 출근한 직원들은 5월 1일 날 최소화해서 출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출근한 직원들은 다른 날 하루는 쉬고 50%는 돈으로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왕이면 쉬라고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쉬질 못하죠. 이게 365일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5월 1일 날 그냥 어차피 운영 안 하는데 아이고 이거 월급 원래대로 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시 근무자, 교대 근무자 모두 다 해당을 하고 5월 1일 날 만약에 00시부터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1.5배 추가적인 금액 주셔야 되거든요. 월급에 플러스 알파로 1.5배를 주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요거 좀 지나면은 어차피 선생님들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말 못해도 나중에 퇴사하실 때 요걸 따지고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양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냥 비용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출근을 하면 일단 쉬어도 돈을 받는 건데, 출근을 하면 150% 이상 수당이 나간다.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8시간 이상 근무되면 초과적으로 거의 200% 수당이 나간다. 그래서 최대한 그날은 쉬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기본 금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2.5배 수당이긴 한데 기본 시급에다가 2.5배를 계산하고 주휴를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대체 휴일이 아니고 보상휴가라고 생각해서 1.5배 보상휴가를 줘야 된다. 그리고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수가 가산으로 수당이 모자라는 경우 센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쉬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을 한다. 요양 같은 경우에는 365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나는 잘 챙겨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민원 들어오고 체불 신고 당하면 스트레스 받는 건 대표님입니다. 직원들한테 나오는 기본적인 급여니까 이건 법적인 건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수당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요거 링크를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요. 저 국회의원 천천박사, 오늘도 대표님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